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해서 끝났고요. 다시 7만 원대 부근까지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등락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62평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옵니다. 시간 좀 걸려요. 뭐 한 일주일, 2주일 뭐 그 정도 걸릴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데 이건 100%의 확률로 상승 추세는 유지할 수 있다. 몇 가지를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가격이 올라가긴 가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 나오는 이런 이유들을 뭐라 그래요? 호재라 그러죠. 그럼 이 호재가 궁극적으로는 그냥 뭐 A의 호재가 있고 B의 호재가 있고 C의 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A의 호재도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 B의 호재도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 C에 대한 호재도 뭐 결과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내용 다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던 간에 또는 주가가 빠지던 간에 미래 가치가 좋아지면 그쵸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면 주가가 올라가고 미래 가치가 나빠질 수 있는 내용이면 주가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쵸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모두 선반영 안에서 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최근에 5월 이후에 주가가 상승폭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바닥 구간이 대략 5만 5천 원 선 정도가 되는데 5만 5천 원부터 대략 한 6만 원, 한 6만 5천 원, 20% 정도 주가가 상승하고 나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갑자기 수주가 들어왔어요. 그쵸? 테슬라한테 파운드리 수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플까지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 2주 전 이때 뭐가 들어왔냐면 엔비디아의 HBM 콜 테스트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여기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셨을 거예요. 엔비디아에서 HBM 콜 테스트 언제 통과하나?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때 나옵니다, 저때 나옵니다, 뭐를 냈어요, 이걸 냈어요가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니까 호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 10개 중에 1개? 아니 100개 중에 한 2-3개? 이 정도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95%, 96%, 97% 이상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나온다면 즉 선반영 구조 안에서 돈다면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겠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아니, 제반 환경은 뭐가 될까요? 시장입니다. 자, 시장 보세요. 시장도 뭐 등락 구간을 보이고 있고 62평에 바짝 붙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건 100% 확실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즉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여기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갑자기 뭐 세금에 대한 것도 얘기한다. 요즘 보니까 다시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에서 5,000포인트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뭐 뒤집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가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럼 여기서 미증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증시 지금 어때요? 신고가예요. 물론 월요일 날 휴장이었고요. 금요일 날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요.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한 1% 내외에서 빠지고 있으니까 뭐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뭐 며칠 정도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냥 신고가예요. 신고가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의미하는 바가 크다. 어떤 부분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 그럼 나스닥이 신고가를 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 엔비디아 주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23년도 주가 얼마입니까? 여기 10달러 정도 됩니다. 쭉 올라와서 한 20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죠. 근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왔다니까요. 주가 상승이 더 먼저 나온다고요.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신고가 돌파한 종목군들만 추려서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주도주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내가 뭐 한 7만 원 이상 또는 8만 원대 물려 있다. 이러면 보유하세요. 지금 매도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제가 5만 원대 있을 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이미 매도할 때가 지났다. 리스크를 마다해야 될 거. 그렇죠? 리스크가 적용돼야 될 부분은 모두 다 적용이 되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뭐 들어와서 주가가 뭐 4만 원 가고 3만 원 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3만 원까지 떨어지고 4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는 한 20%더 빠지는 상황이 올라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코스피. 그렇죠?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 뭐 2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외부 충격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충격이 아니라 외부 충격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국. 근데 미국 어때요? 빠지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6월달 지나고 삼성전자도 상승세. 그러면서 뭐가 나왔어요? 나스닥은 신고가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건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조정, 즉 이격 조정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격 조정일 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뭐 새로운 AI 칩을 개발했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조차도 물론 이제 이 등락 구간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조차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노이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이격이 발생했을 땐 조정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전 금요일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어요. 9월 달엔 금리 인하 100%의 확률로 합니다. 이제 속도 그리고 몇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느냐 이게 남았는데 금리 인하가 한 번, 두 번 됨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미증시는 유동성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뭐가 있어요? OBBBA 법안. 이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식의 유동성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는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필요한 거고 조정을 받는 만큼 다른 뭐 세금 이슈니 뭐니 이런 거 싹 다 빼세요. 조정을 받는 만큼 코스피도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훼손되는 일은 없다. 언제까지? 미증시가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근데 연말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 아니 연초까지도. 그렇죠? 대략 아무리 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은 전혀 시장에 대한 위험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와서 9월 달이면 100%의 확률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랬죠. 왜? 고가가 빠지니까 고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물론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물 소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고가가 빠지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추세 전환이 되고요. 지금도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고가의 매물을 받아먹는 순간 주가는 9만 원, 10만 원, 11, 12, 13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HBM에 대한 부분까지 붙었으니까 플러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모두 다 빅테크에 대한 이슈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던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 내가 싸게 사서 5만 원대 사고 싶어요. 여기 살 수 있다면.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동안 분할 매수할 겁니까? 이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시장은 계속해서 돌았다니까요. 주도주 위주로. 투산 에너빌리티, ABL 바이오.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최근에 조선도 강하죠. 한화오션 이런 것들 어때요? 횡보할 때 신고가 상승, 신고가 상승, 신고가 상승 이런 종목군들을 내가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확인만 하면 된다. 어떤 부분을 신고가를.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미 바닥 구간에 나왔고 그리고 단기간에 상승을 한 만큼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등락 구간을 보이는 즉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약간 쉬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원익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있죠. 뭐 두산 테스나 PSK 그쵸? 이런 것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수 페타시스 이게 다 뭐예요? AI입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또는 한화오션 그리고 한화시스템 이런 종목군들 뭡니까? 신고가에서 충분하게 한 두 달, 세 달 정도 조정을 받으니까 다시 꿈틀거리고 있죠. 상방으로. 이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미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함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가 됐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한국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그렇죠? 나스닥과 S&P 500 뭐 다 같은 거죠. 어차피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걸 추려서 S&P 500 지수,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 걸 추려서 S&P 500 지수에 같이 넣어 놓은 거니까 코스피와 코스피 200과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차피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위험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다. 무엇보다 HBM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HBM 있죠. HBM은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아니, 엔비디아만 소비를 한다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물론 AMD에서도 필요하지만 물량에서 봤을 때 AMD와 엔비디아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죠. 근데 드디어 삼성전자 HBM도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납품이 될 겁니다. 연말부터 되면 양산 돌입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좋을까,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삼성전자가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했을 때 가장 좋은 거 1번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왜? 마진이 더 늘어날 수 있죠. 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HBM에 대한 부분, 그렇죠? HBM 단가를 후려칠 수 있잖아요.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예요? HBM4부터. HBM4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새로 개발되는 루빈부터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블랙엘도 없어서 못 팔아요. 아니 H100 같은 경우에도 없어서 못 팔아요. 중국은 지금 H20 블랙엘 이전 칩인 H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하퍼예요. H20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출 통제 받아가지고 거의 뭐 중국에선 필요로 하는데 이걸 못 받으니까 알리바바에서 뭘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에서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살아있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는 건 투자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럼 AI 관련된 랠리, 주가 랠리는 지속된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때 이제 시작입니다. 13만 원, 15만 원 이상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주도주들 또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플러스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이렇게 잡기 위해서 시장 관련된 내용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내용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9월 2일 날입니다. 자, 9월 2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장 마감하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삼성전자 상승 7만 원 근접 다시 했고요. 그리고 62평까지는 수렴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62평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완만한 등락 구간 정도 남아 있다. 뭐 미증시가 하루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닥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 하루 이틀 내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는 반등 확인되는 종목군들마다 매매 구간을 잡으면 된다. 밑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들 원전 6만 원 턱걸이 반등까지 시간 필요하다. 반등 확인 후 매수 예정이고요. 2달째 기간 조정 중 반등 확인만 필요하다.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만 이야기를 드리고 갈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자 내용 보면 자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요. 8월 19일 날 117%의 이익 실현 그리고 쭉 보면 151%의 7월 28일 날 이익 실현 들어갔고요. 내려보면 188%의 이익 실현 7월 1일 날 들어갔습니다. 모든 종목군들이나 시세 나오는 종목군들이 신고가 이후에 나온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시세가 나온 이유는 미국 쪽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미국 쪽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 기업이 한국에 밖에 없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뭐 현대건설이나 이쪽밖에 없어요. 이걸 뭐 중국에서 들어와서 지을 거예요. 아니면 러시아에서 들어와서 지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중국에 대한 킬스위치 논란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원전을 중국에다 맡긴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쪽에 대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노예계약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조차도 당연히 AI 관련된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쭉 보시면 9월 2일 같은 경우에 장중에 정확하게 한화 시스템 그쵸?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았다. 이것 관련돼서도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됐는지 제가 이따가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또는 주도주 그쵸?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씩 이렇게 뭐 몇십 프로 100% 이상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보셨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바닥을 확인했을 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매수 매도
70%대 이렇게 나온다고요. 삼성전자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신고가 구간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작년에 강했을 때 어땠느냐?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그게 DI입니다. DI 어때요? 신고가 25%, 14% 내려보면 26, 22, 18%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은 꾸준하게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예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하지 않는 다음에 내가 바닥만 잡는다? 그래, 여기 잡을 수 있겠지. 여기 잡을 수 있겠지. 여기 잡을 수 있겠지. 어쩌다 한두 번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잡았어요. 여기서 못 버티면 손절하나요? 올라가면 따라가다가 등락 줄 때 또 손절하나요? 아니라는 거죠. 바닥을 잡는 게 아닙니다. 추세를 보세요. 그 추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제가 신고가 주도주 매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기 신고가 어때요? 33% 최근에도 8월 11일 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반등 확인했을 때 또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그렇죠?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씩,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들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가격 확인하세요. 가장 싸게 못 잡아요. 그리고 가장 비싸게 못 팝니다.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이거 보고 확인하고 매수하고 올라가고 고가 보고 확인하고 매도하죠. 내려가는 거 보고 팔아야 돼요. 그리고 저가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하고, 그리고 9월 2일 다시 5%대 상승 구간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올려보면 어때요? 쭉 보면 8월 29일 하나오션, 그쵸?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매매가 된다.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삼성전자 바닥 나왔습니다. 저는 13만 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근데 갈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5배, 10배씩 올라갈 수 있어요. 하이닉스 올라갈 때 한미반도체 올라간 거 봐요. 그런 종목군들이 또 터진다. 그런 종목군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9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